안녕하세요, 모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3일 이번 영상에서는 5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매수할 만한 워렌 버핏 주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플 기사고요. 키포인트 첫 번째, 워렌 버핏은 거의 60년 동안 수익률에서 S&P 500을 넘어섰고, 그는 가치주를 찾아내는 놀라운 저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식들은 시간의 테스트도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비자인데요. 비자는 월가의 벤치마크 주가지수를 지속적으로 능가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틈이 있다면 기업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비자의 네트워크에서 결제량이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면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미국의 M2 통화공급의 역사적 감소는 미국 경제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은 12번의 침체 중에서 단 3번의 침체만이 기간이 길었고, 그 중에 단 하나도 18개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성장 기간이 길면 비자는 더 높은 소비자 및 기업 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지불을 용이하게 하며 대출을 피했는데, 경기 침체 동안 대출 기관들은 종종 잠재적인 신용 연체와 대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본을 저축해야 합니다. 비자의 장점은 대출 손실을 위해서 돈을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비자는 어떤 금융 주식보다 경기 침체에서 더 빨리 회복됩니다. 비자를 더 경이로운 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국내외적 기회인데, 미국에서 비자는 대공황 이후 의미있게 점유율을 얻은 유일한 결제 처리자이자 의심 없는 시장 점유율 선두주자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신흥시장은 여전히 대부분 언더뱅크입니다. 비자는 2016년 비자 유럽을 인수했을 때처럼 더 높은 성장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언더뱅크는 시장에 위기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이는 두 자릿수 국경 간 거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비자의 Forward Price to Earning Ratio는 25 미만이며, 향후 5년 동안 Forward Earning Multiple에 비해 15% 할인된 수치입니다. 그 다음 코카콜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1988년 이래로 계속해서 가장 오랫동안 보유해온 주식입니다. 현재 및 잠재적 코카콜라 주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미국 및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비율입니다. 제품에 대한 인건비 또는 투입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 코카콜라의 영업이익률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뛰어난 브랜드와 경이로운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 환경에서도 사람들이 구매할 기본 필수품, 음료를 판매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영업 현금 흐름에 의존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코카콜라의 가장 큰 경쟁력 중 하나는 지리적 다양성인데, 북한, 쿠바, 러시아 3개국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12개 이상의 브랜드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월가는 확실성을 사랑하고 선진국에서 콜라의 존재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신흥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존재는 수십 년 가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기적 성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코카콜라의 마케팅 능력은 소비자 회사들 사이에서 사실상 타의 수종을 불허합니다. 칸타의 브랜드 풋프린트 보고서에 따르면 프록터 앤 갬블은 매년 광고에 적지 않은 돈을 쓰지만, 코카콜라는 지난 10년 동안 소매일 진열대에서 가장 많은 선택된 브랜드였습니다. 코카콜라는 디지털 광고 채널에 의존하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하여 젊은 고객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카콜라는 역사적으로 저렴합니다. 현재 주가는 2025년 합의 주당 순이익 EPS 20배의 좀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5년 동안 코카콜라의 평균 수익 대비 12% 낮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 아마존은 지금 캐시우드도 소유하고 있죠.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겹치는 주식이 아마존 말고 누도 있죠.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아마존 주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향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
아마존은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수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존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로 생각하지만 아마존은 수익성이 낮은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영업 현금 흐름과 수입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고, 아마존은 수익성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촉매제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 광고 서비스, 구독 서비스 이렇게 됩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AWS는 세계 최고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으로 지난 9월 말 분기 기준 글로벌 점유율이 31%로 추정됩니다. 아마존은 AWS가 제공하는 우수한 마진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지출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며 조만간 연간 가동률 수익이 $1,000억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고 서비스 또한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존은 매달 20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을 자사 사이트로 유인하며 이들 중 많은 사용자들이 동기부여된 쇼핑객 또는 콘텐츠 시청자입니다. 웹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중 하나로서 아마존은 상인들로부터 강력한 광고 결정력을 지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 부분은 프라임과 같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월가가 받은 마지막 업데이트는 프라임이 2021년 4월 글로벌 구독자 수 2억 명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확장형 콘텐츠 라이브러리인 서스데이 나이트 풋볼 독점권과 전자상거래 고객을 위한 배송 특전으로 인해 이 수치는 상당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보조 부분은 2023년에서 2027년 사이에 아마존 현금 흐름의 2배 이상으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은 현재 Forward Year Cash Follow의 약 13배로 평가되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평균 배수 대비 현금 흐름보다 41% 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비자, 코카콜라, 아마존 이렇게. 비자는 이렇게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단계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해가고 있다 라는 것을 봐서 이번 하락도 어쩌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네요. 이 워렌 버핏 주식의 특징은 계단식 상승을 하는 게 특징이죠. 요즘에는 좀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느라고 좀 몇 개 좀 다른 것들도 껴 있는데, 제가 코카콜라는 역시나 계단식 상승을 하는 대표적인 워렌 버핏 주식입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도 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61. 자, 아마존.com 또 여기도 역시나 상승을 쭉 해가고 있고,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기존 고점이었던 160 얼마 정도, 170 얼마 정도를 깨고 185로 올라간 거네요. 그리고 현재 대세 상승 중에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5월에 미친듯이 그냥 생각 안하고 매수할 만한 세 가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이란 게 막 권투 시합 하듯이 막 주먹을 팍팍팍 피하는 그런 마이클 타이슨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단타를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좀 둔하게 또 메인 주요 직업이 이 주식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은 계속 주식창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놔두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거기서는 워렌 버핏 주식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영상 도움이 됐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